저는 몸이 늙어가는 줄만 알았는데 제 삶이 먼저 늙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애썼지만 제 삶은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문제는 제 몸이 아니라 제 삶이었다는 걸. 지난주 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몸은 괜찮다는데 왜 저는 편하지 않은 걸까요? 건강을 챙기는데 왜 제 하루는 무거운 걸까요? 왜 몸은 챙기는데 삶은 여전히 불편한 걸까요? 왜 나이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걸까요? 왜 어떤 노인은 늙어도 단단해 보이는 걸까요? 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늦게 시작되는 걸까요? 그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건강을 위해 살았는데 왜 저는 편하지 않은 걸까요? 몸을 챙겼는데 왜 제 삶은 여전히 무거운 걸까요? 돌아보니 저는 평생 몸만 챙기며 살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든 걸 점검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에 산책하고 저녁에 스트레칭하고 주말에는 등산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다고 믿었으니까 약도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영양제, 비타민, 오메가3 건강에 좋다는 약은 다 먹었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몸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습니다. 식단도 관리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고 몸에 나쁜 음식은 피했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었고 고기는 적게 먹었고 과일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40대부터 50대, 60대 몸을 챙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몸은 관리했지만 제 삶은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60대 후반 삶의 방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졌습니다. 아들이 늦게 전화하면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제 말을 안 들으면 서운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면 섭섭했습니다. 손주가 저를 찾지 않으면 외로웠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가 저를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계 갈등도 많아졌습니다. 가족과 자주 다퉜고 친구와도 멀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유 없는 피로도 있었습니다. 몸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늘 피곤했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했고 쉬어도 피곤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TV 보고 산책하고 또 밥 먹고 잠자고 같은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건강을 챙기며 살고 있지만 이게 다인가? 이게 제가 원했던 노년인가? 허무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이렇게 애썼는데 왜 제 삶은 의미 없게 느껴지는 걸까요? 몸을 챙겼는데 왜 제 마음은 공허한 걸까요? 공허했습니다. 무언가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데 뭔가 비어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도 진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습니다. 제 진짜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챙기며 살고 있지만 제 삶의 방향은 뭘까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소크라테스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젊을 때도 들어본 이름이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옛날 철학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소크라테스의 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젊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 자신을 안다는 게 뭐야? 추상적으로 들렸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철학자의 말장난처럼 여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또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젊을 때는 그 말이 너무 심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나는 살 가치가 없다는 거야?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건 몸만 돌보는 삶은 반쪽짜리 삶이라는 거였습니다. 몸도 중요하지만 영혼도 돌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평생 몸만 돌봤습니다. 건강검진, 운동, 약, 식단. 몸을 챙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혼을 돌아보는 삶이 진짜 건강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삶이 공허하면 진짜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튼튼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천천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자기 성찰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루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침대에 눕기 전 10분만 시간을 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나? 오늘 나는 누구에게 화를 냈나?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나? 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평생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밤 10분씩 제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샀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느낀 감정을 적었습니다. 오늘 아들에게 화가 났다. 왜 화가 났을까? 아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왜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감정을 따라가다 보니 제 마음이 보였습니다. 욕심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정말 필요한 건지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왜 아들이 내 말을 들어주길 바랄까? 나는 왜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 나는 왜 더 많이 가지려 할까? 제 욕심을 관찰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죽기 전에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그 질문들이 처음엔 무거웠습니다.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질문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하기 위해서. 그날 처음으로 저는 제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을, 남이 아니라 나를, 몸이 아니라 삶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성찰을 시작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감정이 안정됐습니다. 제 감정을 관찰하니 감정에 덜 휘둘렸습니다. 화가 나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라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슬퍼도 지금 내가 슬픈구나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슬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관찰하니 감정이 저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제 욕심을 관찰하니 남에게 덜 요구하게 됐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요구하는 건 내 욕심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니 요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고 며느리에게 잔소리하지 않았고 친구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질문하니 불필요한 걱정이 보였습니다. 이 걱정이 정말 중요한가? 이 걱정이 내 삶의 방향과 관련이 있는가? 대부분의 걱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방향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그걸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니 몸도 따라서 편해졌습니다. 어깨의 긴장이 풀렸고 허리의 통증이 줄었고 수면이 깊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몸을 따로 치료하지 않았는데 몸이 편해졌습니다. 마음을 돌보니 몸도 따라서 좋아졌습니다. 몸과 영혼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라는 걸 자각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합니다. 마음이 안정돼야 몸도 안정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많이 달라 보여. 뭐가 바뀐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 삶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몸만 챙겼어. 그런데 삶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는 매일 제 삶을 돌아봐.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건강이구나. 저는 말했습니다. 응.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삶도 건강해야 진짜 건강이더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한 게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였습니다. 늙어서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이제야 압니다. 근육보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근육이 튼튼해도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흔들렸습니다. 재산보다 삶의 의미가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삶의 의미가 없으면 공허했습니다. 체력보다 자기 이해가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방황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평온해 보여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거든. 삶을요? 응.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매일 생각해봐.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손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이제 저는 제 몸만이 아니라 제 삶을 돌아봅니다. 매일 저녁 10분씩 시간을 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제 감정을 관찰하고 제 삶의 방향을 질문합니다. 그게 제가 늙어서야 배운 건강의 기준입니다.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삶도 챙기는 것. 건강검진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성찰도 하는 것. 요즘 저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매일 확인합니다. 오늘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그걸 점검합니다. 감정에 휘둘렸으면 내일은 관찰하려 합니다. 욕심이 생겼으면 내일은 내려놓으려 합니다. 방향을 잃었으면 내일은 다시 질문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또 화낼 때도 있고, 가끔 또 욕심낼 때도 있고, 가끔 또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건 이제는 그걸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아, 지금 내가 욕심을 내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방황하고 있구나. 그 순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봅니다. 제 감정을, 제 욕심을, 제 삶을. 소크라테스가 말한 몸과 영혼이 이제야 정말로 이해됩니다. 몸만 챙기는 삶은 반쪽짜리 건강. 영혼도 함께 돌봐야 진짜 건강. 늙어서 더 중요해지는 이유를 이제야 압니다. 젊을 때는 몸만 챙겨도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삶을 돌보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노년의 진짜 건강은 몸과 영혼을 함께 돌보는 삶이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성찰도 하는 삶, 약도 먹고 질문도 하는 삶. 이제 저는 제 몸만이 아니라 제 삶을 돌아봅니다. 건강검진도 받고 자기 성찰도 합니다. 몸도 챙기고 영혼도 챙깁니다. 그게 제가 늙어서야 배운 건강의 기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그건 몸만 아는 게 아니라 삶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늙어서 더 중요해지는 이유. 그건 노년에는 삶을 돌보지 않으면 버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몸과 영혼을 함께 돌봐야 진짜 건강이었습니다.